입니다. 바로 인사이트 브리핑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좀 분석하고 모아봤는데, 요새 이제 슬슬 좀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것 같다. 찐 바닥이 아직 안 왔다. 이런 멘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보면, 뭐 데이터로 봤을 때 이제 새로운 올타임 하이까지 ATH를 다시 찍으러 가기 전에 꼭 요 바닥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했는데, 대략 올타임 하이부터 86% 정도, 여기는 84% 정도, 지금이 한 82% 정도 왔는데, 그럼 추가적으로 한 4% 내지 더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한도 비슷하게 1428일, 1421일 해서 봤을 때, 그러면 이게 한 11월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한 1, 2주 정도 후가 이제 제대로 된 바닥이 아니냐라고 했고, 이때 대략적인 바닥의 가격대는 그러면 12,000, 13,000 정도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또 분석도 2018년 이제 4년 전 하락장이죠. 4년 전 하락장에서도 요 라인이 계속 지켜지다가 부서지면서 한번 쭉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2022년에도 6월, 10월 라인이 지켜지다 이쯤 되면 이제 11월 아까 가까워지는 거죠. 이거하고 비슷한 시기쯤 한번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까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RSI도 이렇게 쭉 가다가 상당히 흡사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11월쯤에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또 다른 그래프를 봐서도 4년 전이죠, 이때. 요렇게 생겨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요 라인이 무너지면서 한번 내려갔다 올라갔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요 2만 불이 한번 무너지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모두가 예상하는 하락은 솔직히 거기까지 하락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11월에 하락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면 11월에는 하락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10월이나, 그러니까 지금 이미 다 나온 거나 아니면 12월에 오히려 연말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모두가 예상하는 데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 제가 또 이제 요거를 하나 가져왔는데, 불신, 희망, 낙관, 믿음, 짜릿함, 황홀경, 안주, 불안, 부정, 패닉. 지금 전 한 이쯤이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어떤 분노와 디프레션의 사이, 요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바닥은 아닐 수 있어요. 바닥권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기서 지금 뭐 손절해서 여기서 잡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분할 매수 하셔도 되는 타이밍입니다. 2만 불 미치면, 2만 불 때는 여기는 바닥권이라고 보는 게 맞죠. 여기 내려가도 그냥 분할 매수, 아니면 여기 한 번 더 내려간다. 만약에 한 번 더 내려갔어요. 저는 분할 매수량을 좀 늘릴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한 번 더 깨져도 끝이 아니라 이게 마지막이라고 전 분할 매수를 더 할 그냥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풀 매수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풀 매수하기에는 좋지 않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한 번 더 내려간다면 그때는 정말 매수를 좀 높게 가져갈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냥 그렇게 대처했으면 좋겠고, 한 번 더 내려간다고 했을 때 패닉이 와서 여기에서 손절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롱숏을 잡는 분들은 그래서 아직까지도 숏이 우세하지만 어차피 롱숏은 단타기 때문에 그날 그날이기 때문에 이 어떤 역사적인 날 지켜줘야 될 18,000, 19,000이 지켜지지 않고 추세가 흐르는 추세라면 숏을 잡고 그냥 추세대로 밀어버리면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번 영상에서 10월 한 달간 지켜봐야 하는 포인트 5개. 일단 CPI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최근에 공산당 회의 봤을 때 시진핑의 3연임 확정되면서 중국 인민은행에서 금리 동결시켜버리고 돈을 좀 푸는 약간 경제를 살릴 것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은 전혀 아직은 안 보이고 있고요. 10월달 FMC가 없기 때문에 아무 말이 없으면 암호화폐 시장은 조용조용히 반등이 나와주는 걸로 보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 주에 또 중요한 어닝들이 좀 남아있죠. 구글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이런 데에서 이제 혹시나 호재성 블록체인과 관련된 발언들이 나오면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존도 있고요. 트위터와 지금 일론 머스크의 어떤 결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9월보다 10월이요. 지난 20년간 평균 수익률이 9월에는 마이너스 0.6%, 지난 20년간. 어떻게 보면 가장 크죠? 마이너스 퍼센테이지에서는. 근데 10월에는 늘 마이너스 0.6%에서 1.3%로 꼭 어떻게 보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20년이잖아요. 매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올해의 10월도 꼭 다를 필요가 없고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10월에는 반등이 나와주는 게 맞고 10월, 11월 요 중간 랠리와 더불어서 미국에서 나오는 중간 랠리와 더불어서 산타 랠리까지 이어진다면 지금이 바닥이었던 게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패닉이 와가지고 아직도 바닥이 남았다고 여기서 손절할까 이러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락장 포트폴리오 트레이딩하는 팁 제가 가지고 있는 거 1번, 2번 늘 설명했으니까 참고하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물이 2만 불 밑으로는 분할 매수하기엔 좋은 타이밍입니다. 뭐 바닥, 찐바닥은 몰라도 바닥권이에요. 선물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하시는 겁니다. 그날 그냥 그 추세대로 롱이든 숏이든 제가 무료로 오픈해둔 트레이딩 카카오톡방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됩니다. 댓글창 참고하시면 되고 포트폴리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사이드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오넬 메시 GOAT 정말 매신이죠. 비트겟이 어마어마한 거물을 파트너로 체결을 했습니다. 월드컵 직전에 어떻게 보면 비트겟을 리오넬 메시하고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비트겟 거래소가 진짜 유벤투스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BGB죠. 제가 거래소 코인 BGB를 말씀드렸는데 BGB가 어제 올타임 하이를 찍었습니다. 어제 이제 BGB로는 손해보신 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사지 않는 이상. 그쵸? 그래서 올타임하이를 찍었고, 10개 코인을 투자해서 8개를 망해도 2개가 성공하면 나머지 8개 손해를 메꾸고 남습니다. 저는 이 BGB가 어떻게 보면 다크호스가 돼서 다음 불장에 못해도 FTX만큼만 가져도 땡큐고 BNB 비슷하게 쫓아간다면 엄청나게 성공적이라고 보고 그로 인해 첫 번째 단추가 지금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물 하기 되게 좋은 거래소잖아요. 양방향 거래도 가능하고 선물 친화적인 UX가 많기 때문에 비트겟이 앞으로도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케빈 오리얼이 캐나다 유명 산업가 단풍국에서 이제 이름 있는 사업가인데 인터뷰를 통해서 오는 11월 제가 얘기한 요 중간 선거 때 있잖아요. 요거에 랠리를 받고 이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 투명성 개선을 위한 새 법안 요게 첫 번째로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면 당연히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또 안정성이 확보되니까 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데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 규제 리스크가 해결이 되면 비트코인이 19,000, 22,000달러 구간을 이제 박스권을 올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암호화폐가 10년 안에 S&P 500의 12번째 섹터가 될 거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9월에 폴카닷 개발자 활동이 500여 건이었는데요. 일반인이 아니고 개발자입니다. 멀티체인 프로토콜 중 역대 최다입니다. 코인은 사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개발자 활동. 꾸준하게 이 프로젝트들이 죽지 않고 사람들이 계속 이 안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폴카닷이 올타임 하이인 거 역대 최다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폴카닷이 참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래도 폴카닷이 없어질 코인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것들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유니스왑도 마찬가지고요. 폴리곤 기반 DF수가 5.3만 개 연초 대비 8배나 증가를 했다. 폴리곤도 이래서 어떤 알트 중에서도 잡알트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게 계속 유저들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코인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게 꾸준하게 늘고 있다라는 거죠. 8배 증가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블룸버그가 이런 기사를 썼어요. 한국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분증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스마트폰을 통해 보급되는 디지털 신분증은 재택근무의 인구 증가, 현금 없는 결제, 메타버스 등 디지털 경제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최신 기술 중 하나이다.
그래서 한국이 먼저 이런 걸 도입함으로써 10년 이내에 GDP의 3%에 해당하는 약 60조 원의 상당히 경제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4년 출시 예정입니다. 현재 2022년 말이니 한 1년 반 정도, 1년 한 3개월 정도, 2년 내 정도 나왔는데 이때가 된다면 여러분 블록체인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기술은 사기야 이런 말 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암호화폐 업계가요, 그레이스케일 BTC 현물이 ETF로 출시되는 걸 지지하는 어떤 이런 서한 플러스 내용에 관한 것들을 11,000건을 제출을 했습니다. 계속 프레셔를 주는 거죠. 미국 법원 SEC가 도대체 왜 이거를 BTC 현물 ETF로 못 바꾸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암호화폐 업계와 학계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동의합니다. 저는 아크 아니면 그레이스케일에서 첫 BTC 현물 ETF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계속 하고 있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먼저 들어줄 수 있겠네요. 아크보다도. 미국의 블록체인 협회가 이거에 대해서 또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이 협회가 미국에서 가장 알아주는 노터블한 가장 큰 협회이고요. 미국 주요 로비 그룹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같이 밀어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SEC는 빨리 생각을 바꿔서 현물 ETF를 동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슈퍼팩 특별정치활동위원회에서요 미국 중간선거 광고에 수십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1월 8일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주 정도 약 남았는데 거기에서 양쪽 후보자를 지지하는 TV 광고에다가 로비를 할 생각이라고 하고 이 로비의 자금은 FTX 창업자 SBF A16Z 다 유명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미국의 기업들 그리고 집단들이 돈을 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선거에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로비스트들에게 받은 그 돈을 갖고 친암호화폐 법안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이게 무조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분명히 좋은 법안들이 나올 거고 좋은 법안들이 나오면 기관들이 돈을 투자를 시작을 할 거고 기관들이 돈을 투자를 시작을 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할 거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 가격 또한 같이 상승을 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미국 CFTC의 법안의 초안이요. 개발자 브로커를 미간주하겠다. 이거는 디파이 업계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SEC보다는 무조건 CFTC가 친암호화폐의 어떤 법안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FTC에 자꾸 사람들이 손을 밀어줘야 된다, 밀어주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디파이와 암호화폐 업계에 긍정적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USDT 테더죠. 테더가 브라질 전역에 2.4만 대 ATM에서 USDT를 출시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에 가면 브라질에서는 은행 계좌가 없거나 자주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가 3,400만 명에 달하는데 스마트페이와 USDT가 통합이 된다면 인터넷만 갖고 있으면 ATM에 가서 테더를 산 다음에 바로 브라질 돈이 뭐였죠? 헤알로 환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한국을 예로 들면 뭐 ATM 있지 않습니까? 신한은행, 뭐 농협은행 이런 데 가서 돈을 뽑듯이 그런 데 가서 ATM에서 테더를 바로 헤알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겁니다. 테더를 바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SEC 신문 연설 자료가요. 리플 측에 전달이 되었고요. 리플 승소에 가까워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승소면 너무 좋겠는데 승소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SEC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승소보다는 극적인 뭐 합의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승소면 완전 땡큐죠. 예, 완전 땡큐인데 잘 모르겠네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셀시우스가요, 자산 매각과 입찰 절차 등의 중요 사안이 진전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최근에 셀시우스가 돈을 빌려준 기업이 다시 돈을 갚았던 일도 있고, 보이즈 디지털, 그리고 그 현재 FTX가 인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파산을 했지만 FTX가 성공적으로 인수가 된다면 투자한 투자 금액의 72%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떴습니다. 셀시우스 또한 지금 자산 입찰을 하고 있고, 자산 매각을 통해 뭐 FTX나 모건 스탠리나 어떠한 기업이 나서서 입찰을 한다면 72%그 정도 수준으로도 돌려받는 일이 있다면 상당히 좋겠죠. 이건 좀 더 지켜보고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저도 지금 목소리가 약간 좋지 않은데 같이 들으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트레이딩 관련돼서 곧 조만간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좀 찍어 드릴 테니까 곧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